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출제된 기출 관련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진 매연이 과다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어 클리너 오염하긴 후 청소해야 합니다. 다음, 밸브 간극 조정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에어 클리너 덕트 내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다음 중 엔진 매연 과다 발생 시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밸브 간극 조정 실시. 맞습니다. 2번 에어 클리너 오염 확인 후 청소. 맞습니다. 3번 에어 클리너 덕트 내부 확인. 맞습니다. 자, 4번 연료 공급 개통의 공기 빼기 작업. 4번 틀린 답입니다. 자, 연료 공급 개통의 공기 빼기 작업은 엔진 시동이 꺼졌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자, 다음, 풋 브레이크란 뭐냐? 풋 브레이크는 주행 중에 발로서 조작하는 주 제동장치가 바로 풋 브레이크입니다. 제동장치가 뭐죠? 자동차를 갖다 멈추게 해주는 게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자, 다음, 길어깨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어깨란 바로 뭐냐면 갓길을 갖다가 길어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길어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자, 먼저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어깨는 도로 미관을 높여줍니다. 도로를 되게 보기 좋게 해줘요. 자, 다음, 유지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장소로 제공됩니다. 다음, 보도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등의 통행장소로 제공됩니다. 다음,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기여합니다. 다음, 절토부 등에서는 곡선부의 시거가 증대되기 때문에 교통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절토부라는 건 뭐냐면 경사진 곳에서 흙을 깎아낸 것을 갖다가 절토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곡선부라는 건 뭐냐? 곡선부라는 건 부드럽게 꺾여져 있는 길을 갖다가 곡선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커브길하고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거라는 건 뭐냐? 운전자가 장애물 및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조치하는 것을 갖다 시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길어깨는 절토부 등에서는 곡선부의 시거가 증대되기 때문에 교통의 안정성이 높다. 자, 다음,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길어깨의 역할이 아닌 것은? 자, 1번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길어깨는 도로 미관을 높인다. 맞습니다. 2번 측방 여유폭을 가지므로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 교통의 안정성과 쾌적성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일단 통과. 4번 고장차가 본선 차도로부터 대피할 수 있고 사고 시 교통의 혼잡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번 맞습니다. 그럼 정답. 자, 3번이겠죠. 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것은 곡선부 방호 울타리에 대한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확립을 위한 운전자의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어떤 것들이냐? 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 지도, 계몽이 있습니다. 교육, 훈련, 지도, 계몽이 있습니다. 자, 다음, 원심력에 의한 곡선로 주행 중 사고 예방 방안. 자, 여러분들 곡선로라는 건 말씀드렸죠. 부드럽게 꺾여져 있는 길을 갖다가 곡선로라고 합니다. 자, 원심력에 의한 곡선로 주행 중 사고 예방 방안. 자, 커브길에서보다 감속해야 합니다. 뭐 곡선로나 커브길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커브에서보다 감속하여야 합니다. 다음, 비포장 도로에서는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감속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실전 방어 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방어 운전. 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냐. 자, 대형 화물차나 버스의 바로 뒤에서 주행할 때는 시기를 보아서 대형차의 뒤에서 벗어나서 주행해야 됩니다. 자, 이탈이라는 건 뭐죠?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다음, 뒤에 다른 차가 접근해 올 때는 속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뒷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면 양보해 주면 됩니다. 그냥 양보해 주세요. 먼저 가라고. 자, 뒷차가 바짝 뒤따라올 때는 가볍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등을 켜주면 좋습니다. 브레이크 등 한 번씩 켜주세요. 뒷차가 바짝 따라오면은. 뒷차 박아봤자 안전거리 미약부 아닙니까 보면요. 자, 다음,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 가입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재물이라는 건 뭐예요? 물건을 쌓아놓는 걸 말하죠. 자, 어떤 자들이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의무 가입해야 되냐. 자, 먼저 운송가맹 사업자, 다음 이사화물 운송주선 사업자, 다음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 자동차 중에서 일반형, 배형 및 특수용도용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 배상보험 등에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시 도지사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 자,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다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 다음,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이런 조치 사항들을, 자, 이런 사업자들에게 조치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반납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송 사업자가 협회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어떤 경우냐. 퇴직한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는 운송 사업자가 협회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운송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사업자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이런 경우는 운송 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 다음,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는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들, 어떤 사항들을 기재해야 되냐. 자,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차량의 재원, 운행 기간, 운행 목적, 운행 방법, 이러한 것들을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요런 암기할 내용들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시험 전날에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물의 입고 출고 작업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물 더미의 상층과 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창고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흡연을 금합니다.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다음, 화물을 운반할 때 뒷걸음질로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발판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통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화물의 입고 출고 시 작업 요령입니다. 자, 다음, 신물류 서비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먼저 공급망 관리. 자, 영어 약자로 SCM이라고 합니다. 자, 공급망 관리란 뭐냐? 자, 공급망 관리 SCM이란 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동 전략을 추구하는 게 바로 공급망 관리 SCM입니다. 자, 다음 신속 대응. 영어 약자로 QR이라고 합니다. 신속 대응은 생산, 유통기간의 단축, 재고 감소, 반품 손실 감소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기법이 바로 신속 대응 QR입니다. 자, 다음 효율적 고객 대응. 영어 약자로 ECR이라고 합니다. 자, 효율적 고객 대응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상호 밀접하게 협력하여 자, 소비자들에게 보다 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효율적 고객 대응 ECR입니다. 자, 나머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그냥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다음 국내 화주기업 물류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주기업은 뭐예요? 화물 주인인 기업이죠. 또는 뭐 물건을 운반해주는 기업 또는 주인, 그런 걸 갖다 화주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국내 화주기업 물류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업체의 독자적 물류 기능을 보유함으로써 합리화의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제3자 물류 기능이 되게 약합니다. 다음 시설 간, 업체 간 표준화가 되게 미약합니다. 다음 제조, 물류 업체 간 협조성이 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미비합니다. 다음 물류 전문 업체의 물류 인프라 활용도 되게 미약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내 화주기업 물류의 문제점 중 틀린 것은 1번 시설 간, 업체 간 표준화 미약. 맞습니다. 2번 각 업체의 독자적 물류 기능 보유. 맞습니다. 3번 제3자 물류 기능이 약하. 맞습니다. 4번 물류 전문 업체의 물류 인프라 활용도 강화. 아니죠. 강화가 아니라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물류의 신세대와 트럭 수송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류 없이는 생활할 수 없습니다. 현대에서는. 자, 다음 물류를 경쟁력이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자, 총 물류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적정 요금을 품질 또는 서비스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환원. 다음 혁신과 트럭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차량의 구조나 적재 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사에 운행 목적, 운행 방법, 운행 기간,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차량의 재원,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을 기재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 어떤 사항들을 신청서에 기재해서 도로관리청에 제출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알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을 고르셔야 하고 출제됩니다. 자, 운행 목적, 운행 방법, 운행 기간, 운행 구간 및 그 총 연장, 차량의 재원,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이런 것들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 자, 주파수 공용통신, 영어 약자로 TRS라고 합니다. TRS. 자, 주파수 공용통신이란 뭐냐? 주파수 공용통신이란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을 갖다가 주파수 공용통신이라고 합니다. 자, 주파수 공용통신이 도입되면서 자, 각각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했냐? 자, 먼저 자동차 운행 측면에서는 사전 배차 계획 수립과 배차 계획 수정이 가능해졌고, 자동차의 위치 추적 기능이 활용으로 도착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집 배송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신용카드 조회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파수 공용통신 도입되면서 표준 운행시간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다음 자동차 및 운전자 관리 측면에서는 고장 자동차에 대응한 자동차 재배치나 지연 사유 분석이 가능해졌고 관리 업무가 축소되었으며 JIT가 가능해졌고, JIT라는 건 뭐냐면 재고 비용을 줄이는 걸 갖다가 JIT라고 합니다. 재고 비용 줄이는 것. 다음 분실 화물의 추적과 책임자 파악이 쉬워졌습니다. 자, 다음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자, 승용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다음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다음 총 중량 3톤 이하의 특수 자동차. 이때 군안차 제외됩니다. 다음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자, 정답 몇 번이죠?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 그렇죠. 4번 총 중량 3.5톤 화물 자동차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어려운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도 있었으므로 여러분들은 다시 공부할 때는 제 윤쌤 강의를 리피트해서 들으십시오.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 수업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자, 윤쌤 고생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